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까지는 장교양 등급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즉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장교양 기관을 이용했을 때 무료인가 아니면 얼마만큼의 자기부담금이 생기나, 또 이 장교양보험 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교재 41페이지부터 살펴볼 겁니다. 제 1강에서도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드렸고요. 이 1강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도는 2008년 7월 건강보험료 안에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이 되고요. 2008년 7월 이전에는 건강보험료 안에 의료보험만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혜택을 받았었는데 2008년 7월 이후부터는 의료보험 플러스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두 가지의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시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재가시설은 우리 선생님도 저번 시간에 했듯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다음에 복지용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재가시설, 재가급여는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내가 낸 의료보험으로 80% 보조를 받고 20%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재가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85%를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15%가 있죠. 그런데 다 15%가 있는 게 아니라 경감이 되는 대상자들이 또 있어요. 60% 경감이 돼서 6%만 내면 되는 분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지자체에서 9%를 지원을 해줘요. 본인 부담금이 15%이기 때문에 6%는 자기가 내고 나머지 9%를 지자체에서 내주는 거고요. 또 40% 경감을 받아서 9%만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는 분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6%를 지자체에서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제는 자기가 내야 되는 부담금이 없고요. 지자체에서 15%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내줍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가 있고요. 비급여 항목은 전액 자기부담금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가 등급을 받았는데 A라는 주간보호를 이용을 했는데 본인 부담금이 17만원을 달라 그러고, 또 B라는 주간보호를 이용을 했는데 본인 부담금을 20만원 달라 그래요. 우리 할머니는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으로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다른 이유는 비급여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가서 식사하시는 데들, 그런 건 다 비급여고요. 그래서 보호자가 어르신 이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비급여 항목이 어떻게 측정이 되어 있는지, 비급여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이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이 20% 발생을 합니다. 국민들이 낸 장기요양보험료로 병원처럼 80% 보조를 받고요. 재원조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의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경감을 받는 대상자가 있고요. 60% 경감이 돼서 8%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는 분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나머지 20%인데 8%를 내니까 나머지 부분 12%를 지자체에서 내주게 돼요. 그리고 12%만 내는 본인 부담금을 내는 40% 경감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나머지 8%를 지자체에서 내주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없고요. 지자체에서 20%의 자부담을 대신 내주고요. 요양원은 의식주 생활이 시설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가 다 비급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급여 항목에 식사를 다 하시기 때문에 간식과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다 비급여 항목이고요. 이 비급여가 어떻게 측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 보호자는 우리 어르신이 입소하시기 전에 한번 문의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6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네, 우리 어르신이 요양원을 이용하든 방문요양을 이용하든 이러한 장기요양 기관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이용을 한 부분을 2월 첫째 주에 우리 1월 달에 이렇게 어르신이 이용했으니까 이만큼 재원 조달을 해주세요 라는 청구 작업을 합니다. 2월 첫째 주에. 그 다음에 2번,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 부담금을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네, 이 공단은 이렇게 청구한 부분을 그 15일에서 30일 심사를 받아요.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에 지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7번 재원조달.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 부담으로 구성된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재원 조달은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 안에 있는 장기요양보험료,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내야 되는 자기부담금, 본인일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며 이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의무보험이고 강제보험이에요. 국민 누구나가 내야 되고요. 우리 자식이나 부모님도 누군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서 이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한다. 네, 이 장기요양보험의 비율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건강보험료 안에 의료보험이랑 장기요양보험이 독립돼서 회계 처리가 되고 의료보험은 건강보험료 통합해서 내게 되죠. 그럼 그 안에 의료보험이랑 장기요양보험료가 독립해서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그래서 의료보험은 병원에 갔을 때,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국가지원 4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 부담한다. 20%를 국고에 부담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 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네, 이게 1강에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아까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 즉 이제 경감 대상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그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보조를 해준다. 그리고 뭐 의사소견서나 방문간호 지시서 이런 것도 나라에서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죠. 2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4번 본인일 부담금 1.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설명을 드렸죠. 이 본인 부담금을 선생님들이 아시라고 제가 아까 이 메모장에 이렇게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본인 부담금, 재가시설과 시설급여의 본인 부담금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법적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하여 준다. 그래서 아까 40% 대상자는 재가시설을 이용했을 때 15%가 아닌 9%, 그 다음에 시설급여를 이용했을 때는 12%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0% 감경자는 6%를 내면 되고 재가시설을, 시설급여는 8%만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3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과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네,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 비급여 항목은 어르신이 식사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그곳이 비급여 항목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제도가
어떻게 재원 조달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좀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200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안에는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의료보험은 병원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재가 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15%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급여, 입소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20%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민들이 낸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 조달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8번 장기요양 서비스의 이용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